그 중에 6이 어릴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식 9을 놓고 3분의 1을 키우지 못했다. 자책한 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웠는데 자기가 유배 살면서 시집을 간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 합비첩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데 간단히 하고 갈까? 그래 이제 원래 이야기 하려고 이제 하는 거라. 중간 방송 넣읍시다. 그래 이제 해올레 날이 다가오니까 일가 친척들, 강진의 제자들까지 서울에 있는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집이 어딥니까? 두멀머리 거기죠. 그 지금 다산 박물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다 모였는데 해홀렛 날 일가 친척과 모든 제자들이 다 모인 데서 뜬금없이 다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까지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흘 전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의 노래를 바치고 해올렛 날 죽었어요. 그래서 다산 선생은 그래도 40대부터 중풍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도 75살까지 살았다. 아까도 얘기했죠. 유배는 무기징역이다. 유배지에서의 생활도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다산이 강진에서 4번을 이사를 하면서 살 집을 못 구해서 그래 할 때 윤단이라는 사람이 우리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준다면 이 산에 있는 조그만 청자 같은 거 하나 지어놓은 거예요. 그거 가서 혼자 가지고 사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래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여기서 가르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만 1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면서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제 그 학문을 연구하면서 지필에 몰두를 하면서 여기서 채소밭을 좀 가까이 되겠다. 항상 마음에 있는데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채소밭을 가까이 되는데 하면서 하루는 화장실에 딱 갔는데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이었겠어요. 푸세식 아닙니까? 뭐 바로 풀 좀 뜯어가지고 뜯고 뒤처리도 아마 풀 뜯어가지고 쑥 같은 거 말라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보고 화장실에서 딱 나오는데 조그만 매화가 피어 있어요. 다산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맨날 드나드는 벤소 뒷문에 매화가 피어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 죽을라 했어. 다산이 나가 왜 이렇게 사람이 무정한가. 저 고난을 당하는 선비 같은 매화가 나의 벤소에 피어 있는데 나가 그걸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그러면서 막 가슴이 아파서 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맨날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자리에 석류나무가 있어요. 이것도 나가 죄를 지었다. 다산이 평생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뭐냐? 석류나무였어요. 석류나무. 석류는 양반집이나 그런 데 꼭 빠지지 않는 나무거든요. 양반집이나 사당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는 나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석류예요. 석류는 왜 그렇습니까? 주머니같이 생긴 거기에 과일이 익으면 버려지면서 붉은 보석 같은 알이 수백 개가 쫙 보이죠.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옛날에 최고 대우 받는 여자가 뭡니까? 아들 팡팡 놓는 여자가 대를 이어서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다산이 왜 그렇게 석류나무에 집착을 하면서 좋아했느냐? 가게에 겁제되고 성균관에서 월등하게 두각을 나타내니까 청주가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배설을 하기 전부터. 그래가지고 성균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해를 하고 뭐 하면 다산이 항상 1등이에요. 그래서 막 상도 팍팍 주고 배설을 시키고 나서는 막
고속 승진을 한 그런 이유도 있는데 다산이 시를 쓰고 1등을 하면은 막 상으로 술을 주고 뭘 책을 내리고 막 필묵을 내려주고 이랬는데 하루는 성주꽃 쫙 피는 데서 그런 잔치를 정조가 직접 하면서 다산 선생에게 막 특별한 애정을 보이면서 술을 주고 다산이 취해서 뻗어 또 임금이 손수 닦아줄 정도로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그러면서 정조 임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석류나무다. 내가 궁궐에 있다 보니까 농사철이 다가오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챙기지 않으면 모를 때가 있더라. 그런데 석류나무를 쭉담에 심어놓고 석류나무를 보면은 나가 제가 죄송합니다. 안다 이거죠. 매화꽃이 언제 핍니까? 어? 봄, 3월 다 틀렸습니다. 6월 눈밭 때 핍니다. 눈밭. 5월에 핍니다. 5월. 옛날에 유화절 하면 음력 5월을 이야기해요. 5월 달에 핍니다. 5월의 꽃이에요. 5월의 꽃인데 정조 임금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석류꽃이다. 석류꽃이 피면은 농민들이 모내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구나. 음력 5월이니까. 그리 이야기를 하고. 석류가 익으면은 땀 흘린 농민들이 1년간 일했던 수확의 즐거움을 느끼겠구나. 이런 거를 하니까 나는 석류나무를 가장 좋아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산도 꽃을 좋아했지만은 석류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자기 그 좁은 집에도 일본 석류, 중국 석류 해가 석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소에 오면서 보니까 매화 쓰레기장에 있는 석류를 보고 다산 선생이 나가 언제까지 여기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 초당을 멋지게 가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담을 싸고 뒤에 축대를 싸고 축대 위에다가 가정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채소밭도 가꾸고 그래서 뒤를 축대를 싸고 뭘 하다 보니까 물이 솟고 해서 모양이 이상한 돌만 거기 석가산을 쌓고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추역에 나오는 이택이라는 거예요. 이택. 태계에 나오는 추역의 태계에 나오는 이택이다. 이자가 뭐냐? 할례수다 할 때 이자. 아름답다는 저자인데 이택을 할 때는 이로 읽습니다.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역에서 두 개의 연못은 무엇이냐? 두 개의 연못이 나란히 있으면 무엇인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위에 연못이 물이 차게 되면은 그대로 두면은 이 축이 무너지고다 할 건데 그 물을 흘려주면은 밑에 연못은 항상 같이 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택상주라는 말이 있어요. 두 개의 연못이 있으면은 서로 뭔가 모르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 선생이 두 개의 연못을 만들면서 이걸 아주 뜻을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못 갑니다만 선임 제자인 초이의 일지암에도 연못을 두 개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 각시가 우리 고모 할머니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쓰는데 아까 버스에서 다음 답사는 꼭 소세움부터 전라도 지방에 있는 그 이름난 청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참 좋다.
아까 이야기했던 소세훈이라든지 맹옥원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벨스들에 가면은 연못이 두 개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전라도 쪽의 이 벨스들, 요새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별장이죠. 별장 같은 데 보면은 연못을 두 개를 만든 그런 조경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이택을 만들었고 또 가산 선생님이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뒤에 보면 큰 바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나중에 꼭 가보십시오. 저다가 정석이라고 썼어요. 가산 선생님이 고물의 정자 정씨거든요. 자기의 성과 돌석자를 써가지고 거의 각을 했어요. 남자들은 다 그럽니다. 얼마나 집 때문에 서름을 많이 받았으면 여기는 나자리 낙거야. 영적 표시를 한 거예요. 정석이다. 여기는 나자리다. 그래서 이 샘과 여기에 돌로 만든 차 끓이는 게 있었어요. 차풍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풍로니 어쩌니 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만 납작은 돌 갖다 놓고 요게 차를 먹었다 백지 말을 지어내는데 그래서 정석과 차풍로와 요 연못과 연못 뒤에 있던 지금 석가산은 아닙니다. 위에 있던 석가산과 이 네 개를 다산사경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됐니? 11시 50분. 시간이 그렇게 항상 쫓깁니다. 우리가 좀 한 가지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선생이 40세에 중풍이 들고 병이 죽을 때까지 병을 달고 살아면서 자기가 자기 병을 놔주었는데 여기에서 머리가 자꾸 빠져요. 머리가 빠지니까 뭡니까? 새로 나고 하니까 머리가 짧아지고 이빨이 빠져서 지금 아마 추측을 하는데 아마 괴물이나 귀신같이 그리 얼굴이 변했을 거예요. 다산의 많은 초상화 중에 그런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강대뼈가 쫙 붉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먹을 것도 없지만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는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시커먼 보리밥에 그것도 한 타임 두 끼밖에 못 먹는 시커먼 보리밥에 된장 하나 뚝 떠다 놓고 자기가 갖고 상추쌈을 이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잔인한 거예요. 서울에서 반대파들 다산을 못 죽여서 안달하는 그 당파의 사람들이 요 부근에 오면 다산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여기 와서 구경을 하고 가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났어요. 한 놈이 딱 와서 다산 보리밥에 상추쌈에 반찬 다 한 것씩 밥을 먹는데 실실 다니다가 이놈이 참 저래도 저거 먹고 사냐 그러면서 물었어요. 여보시오 다산을 보고 당신은 상추를 쌈으로 싸먹는데 쌈으로 싸먹는 거고 절에서 풋김치같이 겉절이로 담아서 먹는 것 중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맛있어? 그 참 죽일 놈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이 한마디 합니다. 목에까지 차오르는 그걸 꼭 참고 내가 상추로 밥을 싸서 먹는 것은 서울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하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소. 나는 나의 미각과 나의 입을 잠시 속이기 위해서 보리밥을 상추에 싸서 먹을 뿐이요.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날 저녁에 그 있었던 이야기를 쭉 편지를 씁니다. 자식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무렵에 또 자식들이 편지를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반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전에도 다산을 해배하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반대파들이 큰분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됐는데 그 반대파들에게 몇 사람에게 편지를 쓰십시오. 아버지가 해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못 죽여서 안다는 사람이 사촌 처남들이에요. 처남들. 사촌 처남들과 몇 사람들의 그 당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산이 그날
자식들의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가지 기준을 꼭 지켜야 된다. 네 가지 기준이 뭐냐? 하나는 올바름의 기준이다. 올바름의 기준이고 하나는 이익의 기준이다. 이익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해서 우리가 덕이 있을 건지 손해가 있을 건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되는 일이다. 좋은 일을 하면서 이득까지 있으면 최고의 상책이고 좋은 일을 하면서 약간 손해보는 것도 두 번째다. 이익을 얻으려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세 번째고 이익을 얻으려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네 번째의 길이다. 나가 반대파들에게 살려주십시오 편지를 쓴 것은 네 번째밖에 안 된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리고 오늘 서울에서 온 어떤 선비가 나 보려 앞에 상추쌈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가 벼슬을 많이 해서 재산을 남긴 것도 없고 너희들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친 것도 없다. 너희들은 이 네 가지를 꼭 마음 깊이 생각하고 근검전략하는 생활을 해라. 100원 벌여서 110원 쓰는 사람하고 50원 벌여가지고 40원 쓰는 사람하고 세월이 닿으면 많이 다를 것이다. 근검전략해라. 그런 편지를 쓴 게 문집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신문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꼭 여기에 뒤다보고 왔는데요. 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다산의 초상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강진군청에서 표준영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남은 안경선 초상화입니다. 저 그림을 그린 분이 이호신이라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몇 번 오고 저도 뭐 이분하고 교류가 좀 있습니다만 저분이 안경선 가산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영정으로 되어 있는 분홍색이라는 초상화는 모자라든지 모든 것이 조선 말의 그 모양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은 어릴 때 마마를 알았어요. 마마를 알아가지고 왼쪽 눈에 마마 자국이 왼쪽 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왼쪽 눈썹이 보면은 세 갈래로 났다.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삼미자예요. 삼미자. 왼쪽 눈썹에 세 갈래 마마 흔적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삼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대에 쓴 삼미자 시집됐다는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호신 하백은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고정을 열심히 했던지 왼쪽 눈썹에 삼미자의 흔적까지도 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산 선생이 40대부터 안경을 썼어요.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데 눈이 어둡고 그래가지고 안경을 썼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 강진군청에서 최근에 만든 표준영정의 다산 선생은 안경을 쓰고 있다. 그렇습니다.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 여기 저 동암 앞에서 하고 저 끝에서 올라가는 길에 가면은 천일각이라는 경대가 있습니다.